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임 중독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살 된 소년 피러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코비드 19 동안에 새벽까지 계속 게임을 하고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질 못하지요. 학교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을 전혀 못하고 그거를 갖다가 시키려고 하는 엄마하고 그때마다 마치 짐승처럼 어머니한테 대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때하고 다른 모습이었죠.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어머니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는 동생하고 형을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시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어머니하고 점점 문제는 커졌고 이제 남편의 원조를 구했지요. 아들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느 정도는 대화가 통했기 때문에 저에게 데리고 왔을 때도 아들이 큰 문제는 없이 왔다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꽤 우울한 증상이 심했고요. 오랫동안 있던 주의 산만증이 있었는데 그건 아무도 진단을 했다던가 짐작도 안 하셨었고 어디 꼼짝도 못하고 리듬도 깨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어디다 풀어낼 장소도 없고 그 자기의 존중감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열등감을 일으키고 우울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주의 산만증이 있는 사람들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거든요. 본인이 잘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 길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경향이 많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가족이 전부 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왜 이 게임 중독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우선 이 게임을 하면은 사람이 이제 뭐가 재밌고 익사이트가 되면은요, 우리 두뇌에서 여러 가지 그 신경 전파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은요, 주로 언제 많이 나오느냐면은 사랑에 빠질 때, 상을 받을 때, 그리고 뭔가 재밌을 때, 이럴 때 나옵니다. 게임을 하면은 이게 막 쏟아지니까 아주 근사한 경지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방 끝내기가 힘들고 그때 누가 와서 그걸 끝내라고 그러면은 이게 짐승같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녀나 형제들 중에서 이런 게임 중독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주의산만, 게임 중독 이렇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14살짜리 사춘기 소년을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하게 되면은 잠이 드는 시간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잠드는 시간은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시간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애가 자기의 삶의 리듬을 찾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가 햇볕이 있는 동안에 오후 방과 후라던가 이제 저녁 먹기 전에 나가서 운동을 하도록 걷거나 뛰거나 다른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게임 시간을 줄이는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중에는 2시간 이상을 넘지 않고 주말에는 3시간 이상을 넘지 않게, 그러나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부모님께서 하면은 절대로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알람 클락을 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은 끝날 수 있도록. 그런데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실수해서 조금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야단을 친다던가, 이게 그 벌을 주는 것보다는 10번에 한 번이라도 제 시간에 딱 끝나면은 아주 그거를 갖다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세요. 그 상이 어떤 것이 될지 그럼 가족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청소년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실 필요 없습니다. 돈은 심볼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심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땐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지들이 알겠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아이의 눈을 쳐다보시고 정말 잘했다, 나는 참 자랑스럽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걸 2시간 만에 끝냈으니까 우리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자 뭐라던가, 아이를 격려하시면은 아이가 밑으로만 떨어진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2걸음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는 것에 중점을 두시지 말고 반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갔으면 그거를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산만증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 주의산만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산만증이란 뭐냐면은 그냥 보기에는 병 같지도 않습니다.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이런 아이들이 활발하고 누구하고 친구도 금방금방 사귀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이 잘 안 나와주니까 지루한 것을 할 때라던가 본인이 싫어하는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어려운 숙제, 공부 시간, 이럴 때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손발을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게 조절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남이 얘기하는 데 가서 끼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딴 생각이 자꾸 나니까 이 주의가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ADHD라는 말로 요새 많이 하죠. 주의 산만 및 행동 항진 증세입니다. 이 병이 진단되고 이런 말이 생긴 거는 몇십 년 안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모르던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50년 동안, 1950년부터 한 2000년까지 두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일어났습니다. 그 MRI나 또는 다른 CT 스캔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뇌를 많이 들여다보게 됐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로 화학물질들, 여러 가지의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뇌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도파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조절 못하고, 그래서 뭘 잘 잊어버리고 정리정돈 못하고, 이런 것이 조금 심한 애들,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비해서 한 2살 어리게 행동하는 애들, 우리가 다 그게 주의산만증이 있는 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조금 심한 경우, 그럴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의산만증을 치료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을 존중하도록, 그래서 본인이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요. 정말 필요한 화학물질은 바깥에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즐겁거나 상을 받을 때나 보통 때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재미없는 거 할 때, 숙제할 때, 그럴 때는 항진제를 쓰는데 의사하고 이제 의논하시면서 처음에는 작은 양을 씁니다. 그래야 몸에 들어가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아이가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갑자기 애가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그 정서 변화도 어떤 때는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약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주면은 전부 다 소변으로 찢겨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양을 올리는데, 이런 약들은 재미없는 거 할 때, 숙제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될 때, 친구 집에 파티가 있어서 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그룹 토의를 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는 약을 쓰고 가는 게 좋지요. 그래야지 함부로 남을 갖다 방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기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너무 처음부터 걱정하시지 말고요. 많은 한국 부모님들은 이러세요. 제가 얘를 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은요. 얘가 약을 쓸 정도로 심해요? 이러세요. 약을 쓸 정도로 심한 게 아니라 병이 심했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죠. 약을 쓰므로써 병의 진도를 갖다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본인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듯이 각성제는 그렇게 위험한 약도 아니고요. 아이를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와 의논하셔서 도와준다면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약 2년간 지금 피로를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약물도 쓰고 부모님들을 교육하고 또 운동이라던가 잠자는 시간이라던가 하루의 리듬을 찾는 것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많이 좋아진 거죠. 자녀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셔서 걱정하신다면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계속 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결과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